연세대 원주 캠퍼스 2008학년도 모의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옷과 음식을 주제로 해서 이것의 검소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논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쟁점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던 만큼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있고, 두 번째는 극장의 할인 이벤트라는 이 사안을 두고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전개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글에는 옷과 음식에 대한 글쓴이의 특정한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800자 대회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과 음식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관, 바로 소박하고 검소한 이러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문 내용은 별도로 더 설명을 하지 않고, 일단 대학 측에서 어떠한 서술을 원하는지 그거 확인한 뒤 나름의 논리, 두 가지 방향의 논리 전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검소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옷과 음식에 대한 글쓴이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 옷과 음식에 대해서 철저히 실용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신체를 가리고 우리를 추위에서 막아줄 뿐이고, 음식은 먹고 사는데 생명활동을 유지하면 가장 바람직한 정도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 측에서는 글을 쓸 당시 작가가 처해있던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사회가 변하면 가치도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모든 가치관이 일시에 변하는 건 또 아니다. 크게 변하지만 어떠한 정신자세는 또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따라서 이게 논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점 내에서 옷과 음식에 관한 가치관을 옹호, 비판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소함의 가치가 유용한 것을 묻는 질문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라? 옷과 음식에 국한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서술이 중점되지 않았다면 논점을 상실한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제출한 답안을 보면은 장단점을 길게 서술하는데 이것은 좋은 답안이 아니다. 주장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의 범위를 넘지 말라, 이런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출제 의도한 관계가 없다. 바로 검소함 가운데 옷과 음식의 핵심을 맞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분량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찬성 측의 논거로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이러한 소비 양상을 비판하는 그러한 대전제를 놓고 글을 전개한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소비 양상이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무한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다. 이것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밥을 먹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 밥을 더 좋은 유기농의 쌀, 유기농의 쌀,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쌀로 먹고 싶다. 이것은 충족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무한 소비를 부추기게 되고, 이것은 음식뿐 아니라 옷의 가치 전도,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가 더 중시되는 그러한 소비 풍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과 그리고 음식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브랜드 상품화되면서 식량 자원의 위기, 그리고 이것이 선진국에 있어서의 비윤리성이란 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린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쌀로 밥을 먹고자 하면서 쌀 자체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그런 비윤리성 또한 이러한 무한한 사치풍조에서 비롯되는 가치의식, 윤리의식의 마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품과 브랜드에서 기초하는 이런 자본주의 소비 양상에 대해서 이제 현대인들이 좀 더 비판적인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로 다산 선생이 주장한 큰 시사점을 준다는 이러한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 소비 양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현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 웰빙 같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흐름이라는 것은 잘 먹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음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를 과시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활동의 가장 근원적인 수단이 됨으로써 이 음식 자체를 사치화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품의 논리로 포장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자세가 또한 이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식량 위기의 이러한 불균형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가치 전도 현상을 짚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옷이 더 이상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브랜드로 치장해버리는 그런 옷의 변질이라는 것이 소비에 있어서 가진 자의 극단적인 이기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그런 비판 논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놈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부러워할지언정 얼어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윤리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성의 마비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간단한 예시로 이런 매듭도 가능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운동화 보면은 10만원짜리인가 20만원짜리인가 그렇답니다. 이 사람 세계 최대의 부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소비 그리고 옷과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떻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소비하는 그 양상,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잣대와 경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매듭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쪽 논거 보겠습니다. 반대쪽에서 가장 먼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옷과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생산성과 산업의 확장이고 일부이며 이것은 또 경제성장의 아주 기본적인 동인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옷의 브랜드는 개인적으로는 삶의 일부로서 개성과 자신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다른 소비를 통해서 또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 산업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옷과 브랜드의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또한 뭐가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유명 디자인 브랜드 가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 파급력 효과를 본다면 이제 단순히 어떻게 입는 차원의 옷의 시대는 지나가게 되었고, 음식 또한 다양한 문화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떠올리는 것이 불고기와 김치입니다. 그럼 불고기와 김치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이것을 어떻게 문화 상품화함으로써 이것을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산선생을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개인적 삶의 차원은 물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경제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더욱더 고급화하고 상품화하면서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식의 반대논의 전개도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갖고 있는 점을 다소 경계를 해주고, 물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는 상품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논의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논의 전개도 가능하게 되지만은, 경계하는 부분,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을 소개하는 것은 아주 짧고 부분적으로 해준 뒤 자기 주장의 전개를 보다 강화시키는 글이 탄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1번 마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세 개의 문제를 분리해서 출제를 하고 있죠. 200자, 200자.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더 길게 자수 제한 없이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보조문을 이용하여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이 자사극장의 할인 이벤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이를 통해서 중소극장의 어려움이 무엇이겠느냐, 그 다음에 보조문 1이 긴군과 같은 상황이라면 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것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틀에 있어서 두 가지 대립점만 확인하시면은 작성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투자 배급사들은
극장료 수입 플러스 뭐를 그로 인한 관객 동원으로 인한 그런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극장의 그 입장료 수입은 한 부분이라면 여기는 어떻게 그 영화가 뜸으로 해서 오는 광고의 효과, 그 다음에 캐릭터의 효과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줄줄이 알파가 붙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객의 동원이라는 부분도 수입이 큰 축이 된다는 뜻이고, 이에 비해서 중소극장은 어디에 대한 의존도가 극장의 입장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요 두 개의 그 배치점, 입장에 대립되는 논점을 찾아내시면은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서술 방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대 측에서는 이 문제는 보조문항에 답이 있다, 독해를 충실히 했으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박스오피스의 집계가 입장료 수입이 아니라 관객 수로 집계가 된다. 따라서 메이저 투자 배급사는 관객 수를 늘려 입장료 수입 플러스 알파에서 기타 관련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답안이라면 투자 배급사들이 할인 혜택, 관객 수입 증가, 입장료 수입 플러스 각종 부대 수입의 증가라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기술을 해줘라.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요금 유지를 통한 입장료 수익 확보라는 전략보다 더 좋은 전략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1번에 대한 핵심 서술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 대해서는 중소극장의 경우 메이저 배급사들이 이 같은 전략에 따른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즉 할인 혜택, 관객 수익 증가, 총수입 증가의 효과보다는 할인 혜택, 평균 관람료의 하락, 그리고 총수익 감소 효과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어디에서? 중소극장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비적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답안이 될 것이고, 좀 더 자유로운 서술은 문제 3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 3번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러한 그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할인 혜택 감소라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능한 답은 두 가지로 정리한다. 일단 첫 번째는 할인 혜택 감소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고 관객을 감소하면 극장 수입의 감소가 더 중요하므로 이러한 조치가 전 극장 산업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주장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할인 혜택 감소에 따른 관객 수 감소가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라. 이것은 경험이나 젊은 층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젊은 층은 어떻게 그래도 현금에 아주 민감하고 단돈 500원이라도 이것이 다른 곳과 혜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은 관객수, 그리고 영화의 그 질의 자체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경 쓰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줘라. 이게 첫 번째 연대 측에서 말하고 있는 답안의 전개고, 두 번째는 가능한 답은 혜택의 축소를 찬성하는 것이다. 혜택이 축소되면은 극장 수입이 증가되고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면 좋은 영화가 양산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의 궁극적 혜택의 연쇄고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여기서 초점은 축소가 궁극적으로 왜 소비자의 이득이 되는가. 그렇죠. 일시적으로 자기가 500원, 1000원 아끼지 않았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영화 속에서 영화에서 얻는 이런 효용 가치가 커지는 그런 작품을 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다만 여기에는 뭐다? 이런 논리적인 연결, 인과구조에 있어서의 뭐가 높아야 된다? 정합성과 설득력이 높아야 된다. 답안지를 읽는 교수가 이것이 어느 정도로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죠? 방향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타당성의 여부, 이것이 답안에서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